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가 포인터와 같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해도 특별한 것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저 하나의 주소값을 갖고 있는 포인터가 있는데 그 포인터가 구조체를 가리킨다라는 것만 차이가 나는 것이겠죠. 따라서 어떤 PS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PS라는 변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주소에 가보면 포인터의 베이스 타입으로 studentT라는 구조체 타입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즉 PS라는 변수에는 어떤 임의의 구조체에 대한 주소값을 저장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S라는 구조체가 메모리 1000번지 할당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포인터 변수 PS로 하여금 현재 1000번지라는 주소값을 가짐으로 해서 현재 이 1000번지에 있는 구조체를 간접 참조할 수 있도록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위에서 본 것처럼 PS라는 변수는 주소를 갖고 있는 포인터 변수이다 라는 특징이 있대 그 베이스 타입으로 studentT라는 구조체 타입을 주었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물론 다음과 같이 이미 S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구조체를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포인터를 통해 접근하는 일은 많지 않겠죠. 물론 함수 출칙에서 하나의 인수인 구조체 변수를 또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로 그 주소값을 전달받아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함수 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두고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동적 할당된 구조체의 주소값을 저장을 해주면 이제 우리 동적 할당되어진 구조체를 이 포인터 변수 PS를 통해서 접근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동적 할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면 역시 stdlib.h에서 제공하고 있는 emalloc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되 emalloc이라는 함수의 인자로서는 할당받을 크기를 지정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현재 내가 할당받을 크기가 이만한 크기인 것이고 이 크기는 바로 studentT라는 구조체 타입에서 각 필드들이 할당받을 크기의 합과 비슷할 것이에요. 따라서 개별적으로 4 더하기 10 더하기 8 해서 22라는 값을 얻어서 사용해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산술적으로만 더하면 살짝 문제가 있기는 해요. 일단 그 내용은 뒤로 하고 우리는 studentT라는 타입을 sizeof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즉 studentT라는 타입의 크기라는 형태를 취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당받을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볼 수는 있을 것이에요. 다만 역시 우리는 구조체 타입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뒤에 가서 구조체 포인터 타입이라는 것을 정의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sizeof하고 나서 타입명을 써주게 됐을 때는 제대로 올바른 크기 값이 계산되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되어서 구조체를 동적 할당한다라고 한다면 그저 구조체 타입에 대한 크기를 선택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현재 그 구조체 타입의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를 세매라 라는 표현 방법들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포인터 변수 PS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PS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가 얼마인지 또 가리키는 곳에는 무엇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해 본다라고 했었어요. 실제 PS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간접 참조해서 여기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PS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했을 때 그 선언문의 베이스 타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된다라고 했었죠. 현재 PS라는 포인터 변수는 studentT 타입의 포인터 변수이니까 현재 PS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에는 studentT 타입의 구조체 변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인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PS라는 포인터 변수가 어떤 쓰레기 값을 갖고 있을지언정 PS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를 셈할 때에는 주의할 것이 현재 우리는 쓰레기 값을 갖고 있는 PS라는 포인터 변수를 간접 참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PS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을 간접 참조했을 때 그 크기를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내가 동적 할당해야 할 구조체 변수를 위해 필요한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당받은 크기에 대해서 PS라는 베이스 타입이 studentT 타입인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해 주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이 PS라는 변수를 통해서 동적 할당되어진 구조체를 접근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새로 다룬 것은 동적 할당되어질 구조체 변수의 크기를 기존의 이런 타입의 크기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방법 말고도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것 염두에 두면 되겠어요. 물론 배열에 대한 경우가 아니라 어떤 한 요소에 대한 크기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불과한 것이겠죠. 자,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student t라는 타입으로 구조체 타입을 하나 정의를 했어요. 자, 메인 함수에서 우리는 ps라는 student t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해주었죠. 사실 student t라는 구조체 타입이 student라는 구조체를 이용한 표현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ps라는 변수는 이렇게 선언해도 이렇게 선언해도 모두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것이에요.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구조체 타입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이렇게 작성하면 뭔가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ps라는 변수는 student t 타입의 변수이다 라는 형태로 좀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볼 수 있으라고 봅니다. 자, 더불어서 현재 이 ps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현재 ps라는 변수는 지역적인 변수로 특정한 초기값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ps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참조해라 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size of 연산자의 피연산자로 사용되어짐으로써 ps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를 확인해라 라고 한다면 ps가 아무데도 가리키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ps라는 포인터를 통해 간접 참조할 때 얼마의 영역을 참조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크기를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크기는 현재 student t라는 타입의 크기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디버깅 모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n1과 n2가 모두 다 24라는 크기 값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수형 변수와 10개짜리 문자 배열 그리고 더블형 수라고 한다면 4 더하기 10 더하기 8 해서 22라는 값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24라는 값이 만들어졌는지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컴퓨터 내부에서 메모리를 접근하는 방식과 조금 연관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메모리 이 부분에다가 student t 타입의 구조체 변수들을 저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편의상 메모리는 1바이트씩 어드레싱 되어져 있지만 4바이트씩 4바이트씩 블럭을 나눠 봤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는 넘버라는 필드에 할당되어진 하나의 정수값이 저장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딱 4바이트 길이로 저장이 되어지겠죠. 자, 그런데 중간에 보면 name이라는 필드는 10바이트에 할당이 되어지잖아요. 자, 10바이트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4바이트 2개짜리와 그리고 2바이트가 더 필요하게 되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10바이트의 문자 배열을 저장하는 공간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오는 하나의 더블형 수인데, 더블형 수는 8바이트로 할당이 되어지잖아요. 자, 8바이트를 할당을 할 때 여기서부터 8바이트를 할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2 더하기 4 더하기 2의 값이 되어져야지 8바이트가 되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8바이트 데이터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 3번의 메모리 접근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메모리를 1바이트씩 접근한다면 전혀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32비트 시스템에서는 CPU 내부에서의 계산 처리뿐만 아니라 CPU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입출력할 때에도 4바이트, 즉 32비트 단위로 입출력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더블형 수를 위한 8바이트를 여기서부터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비워둔 채로 그 다음에 오는 8바이트의 영역을 하나의 더블형 수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할당을 해주게 되어지는 이런 방법들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하나의 구조체 변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4 더하기 12 더하기 그리고 8이 되어져서 총 24바이트가 할당이 되어지고, 그 중에 2바이트는 할당은 되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비워놓는 형태로 취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러면 하나의 더블형수를 접근하기 위해서 4바이트씩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단 2번의 메모리 조작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컴파일 옵션에 따라서 이 공간을 두지 않고 저장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컴파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자, 때에 따라서 이런 중간에 공백이 발생되었을 때 이 공백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을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 좀 확인을 해둘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하나의 구조체 변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22바이트가 됐던 24바이트가 됐던 상관없이 현재 컴파일하는 환경에서 PS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현재 컴파일러 설정에 따라서 필요한 크기만큼을 자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크기는 스튜던트 T 타입이라는 구조체 타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좀 더 확장성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구조체 타입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크기라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렇게 동적 할당받은 구조체 변수는 이제 PS라는 변수가 가리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체 포인터를 사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특징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구조체 포인터, 즉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이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 구조체 변수를 생성하거나 혹은 구조체 배열을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 재료형에 비해서 덩치가 크잖아요. 앞에서 봤던 학생이라는 구조체만 하더라도 24바이트가 할당되어지는 굉장히 덩치가 큰 덩어리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덩치가 큰 덩어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선언을 하면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할 전체 영역들이 생성되어지는 데 반해서 구조체 포인터를 생성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하나의 포인터 변수만 생성하게 될 것이고 그 구조체 변수의 실제 값이 할당되어지는 시점에 가서 동적 할당을 통해 가지고서 구조체 변수 혹은 배열을 생성해서 연결을 해준다라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활용해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앞에서 구조체 변수를 함수와 같이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함수의 인수로 구조체 변수를 전달을 하면 인수인 구조체 변수의 값이 함수의 매개 변수로 복사돼서 전달되었었고 역시 함수 안에서 반환되어지는 구조체 변수는 함수 호출축으로 2번의 복사 과정을 통해서 반환값이 전달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소위 인수의 값이 복사돼서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지고 반환값이 호출축의 임시 변수를 통해서 호출축으로 반환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을 구조체의 값을 복사받는 것 대신에 구조체가 존재하는 메모리의 주소값을 전달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을 것이요. 특히 함수 안에서 구조체를 만들어서 반환하는 경우에도 지역적인 구조체의 값의 복사에 의한 반환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적 할당되어진 구조체를 만들고 그 구조체의 주소값을 반환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구조체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만 주의할 것은 이렇게 포인터를 통해서 구조체를 접근하게 되어질 때에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주소값을 전달받고 그 전달받은 주소값을 통해서 간접 참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동작들이 수반되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좀 더 세심한 메모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만 좀 주의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PS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하나의 동적 할당된 구조체의 주소값을 지정하도록 해서 PS가 동적 할당된 구조체를 가리킬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어요. 이 작업이 함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변수는 없어지지만 이 영역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포인터 변수가 구조체 변수를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포인터를 통해서 이 구조체 변수의 각각의 필드에 접근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현재 PS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바로 멤버 참조 연산자 점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왜? PS는 구조체 변수가 아니잖아요. PS가 가리키는 것이 구조체 변수이기 때문에 PS의 간접 참조 연산자를 통해야 하지만 PS가 가리키는 구조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구조체에 어떤 필드에 접근해라 라는 의미로 멤버 참조 연산자 점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기 괄호를 꼭 사용해줘야 한다라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여기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저 별 ps.number라고 사용을 하면 이 표현식에서 갑추정 연산자와 멤버 참조 연산자 중에서 멤버 참조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아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PS의 넘버라는 필드가 간접 참조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어져요. 자, 문제는 PS가 구조체 변수도 아니니까 멤버 참조도 안 될 것이고, 혹시 멤버 참조가 된다 하더라도 넘버라는 것은 정수형 변수이지 포인터 변수가 아니니까 간접 참조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동작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멤버 참조 연산보다 간접 참조 연산이 먼저 일어나라 라는 의미로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간접 참조하는 연산을 먼저 묶어주고 그리고 나서 멤버 참조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자, 따라서 우리 C 언어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구조체 변수를 접근하는 일을 자주 사용하게 될 텐데 좀 더 쉽고 명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의 접근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바로 다음과 같이 PS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마이너스 부등호라는 표현을 연속해서 이어서 써줌으로써 마치 하나의 화살표 연산자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즉 PS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구조체 변수의 넘버라는 필드라는 의미가 되어져서 이 표현 자체는 이 그림과 동일하게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동일하게 처리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할 필요 없이 그저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다라고 하면 점 연산자나 갑추정 연산자 혹은 괄호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그저 화살표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구조체의 특정 필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주의할 것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점 연산자와 간접 참조 연산자를 명시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괄호로 먼저 묶어주어야만 될 것이요. 이를 어설프게 섞어서 사용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PS라는 포인터 변수를 통해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서 갑추정 연산자를 또 사용하게 되어지면 역시 PS가 가리키는 넘버라는 필드가 포인터 변수이고 그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간접 참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넘버 필드가 정수형 변수이니까 또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앞선 예제에서 돌아와 봤을 때 현재 동적 할당되어진 구조체 변수를 PS라는 포인터가 가리킨다라고 하면 이제 PS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각각의 구조체 요소의 멤버들의 값을 집어넣는 일들을 해줘야 되겠죠. 앞서서 본 것처럼 넘버라는 필드는 PS 화살표 넘버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 name이라는 필드는 PS 화살표 name이라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화살표는 마이너스와 부등호를 통해 표현한다. 공백 없이 이어서 표현해줘야 될 것이에요. 자, 역시 name이라는 필드가 배열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배열 접근하듯이 하나의 문자열을 배열에 저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string copy라는 함수를 통해서 복사해주는 작업은 동일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간단하게 동적 할당된 구조체의 각각의 필드들에 접근을 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동적 할당되어지는 메모리는 모든 사용이 다 끝났을 때 반드시 프리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곧 메모리 관리만 좀 더 신경 써서 처리해주고 할당받은 구조체 변수를 포인터 변수로 접근을 하되 사실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하면 간접 참조 연산자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포인터를 사용하면서 오는 복잡함을 다소 줄일 수도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반 정수형 포인터와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되 포인터를 통해서 간접 참조한 대상의 구조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적 할당된 구조체 변수이던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구조체 변수이던 상관은 없어요. 포인터가 간접 참조하는 영역에 있는 구조체 변수의 각 필드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 간접 참조 연산자와 점 연산자 대신에 화살표 연산자를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쉽고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잘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